어머니, 우리 약국에서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입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네. 또 후비루가 있거나 폐 질환이 있을 때도 사실 입냄새는 좀 심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입냄새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구취 냄새인데 어떤 분은 막 진짜 하수구 썩은 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후비루가 있으면서 입마름이 있을 때 네네. 코로 넘어가는 그 후비루 안에는 단백질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입마름이 있으면은 침 자체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고, 네네네. 그랬을 때 이 현기성 세균이 후비루에 있는 점액질을 분해하면서 이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성비염이 있어. 근데 네. 그 아이들이 아침에 하품을 하면 입 냄새가 굉장히 심한 경우죠. 어. 그런 냄새는 이런 후비루하고 구강 건조가 합쳐지면서 날 수 있는 냄새이고, 음식물이 편도로 내려가면서 점액질하고 섞여가지고 이 편도의 이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네. 그것이 농축되어서 거기에 세균이 이걸 분해하면서 나는 냄새가 편도결석 냄새거든요. 네. 편도결석은 편도 사이사이에 노란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는 거고, 네. 여기에서 나는 냄새가 달걀 썩은 냄새처럼 아주 네네네. 독한 거고요. 맞아요. 저 아시는 분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편도 결석을 제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결석보다도 냄새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그렇다 그러시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편도결석을 제거해주는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위가 안 좋아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우리가 위장이 안 좋아서 나는 냄새는 사실 음식물 썩는 냄새죠. 네네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위장이 약간 고여 있는 경우에 그런 냄새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장이 차고 무력한 사람보다는 네네. 위장에 열이 있으면서 좀 정체된 사람이 이런 음식물 썩은 냄새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 위장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위액과 점액질이 다 농축되어 있고 여기에 음식물이 끼어 있는데 세균이 번식한다면, 네. 특히 세균 중에서는 헬리코박터라든지 또 장에서는 장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세균들이 이런 음식물과 점액질이 농축된 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냄새가 올라온다면 되게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따라서 위장 때문에 음식물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라고 한다면 위장이 차고 냉한 사람보다는 위장에 열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완화시켜주고 위 운동을 좀 촉진해주고 네.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분해시켜주는 약들이 들어간다면 위장에 의해서 음식물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구취 정도는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간이 안 좋아서 나는 냄새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장으로 내려가죠. 소장에서 영양분이 분해되면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간에서는 음식물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기도 하고 이 음식물을 좀 대사시켜가지고 분해하거나 합성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주고, 네네네. 이 심장은 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산소를 머금은 다음에 온몸으로 퍼뜨려 주잖아요. 네네. 따라서 간의 해독 기능이라든지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100% 대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폐로 스며들면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양파를 먹거나 마늘을 먹고 입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의 대사 기능이라든지 해독 기능이 남들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또는 폐가 촉촉하지 못하고 좀 건조한 사람이 이 냄새가 잘 올라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간의 해독 기능이라든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대사가 되지 않은 쾌쾌하고 묵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또 유전적으로 특정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한다면 생선 썩은 내 같은 비린내가 이 몸에서 또는 입에서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럼 젊은 사람인데도 몸에서 쾌쾌한 냄새 또는 묵은 냄새가 나는 경우는 간의 대사 기능이나 해독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들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부신의 기능까지 활성화시킨다면 몸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몸에서 이렇게 쾌쾌하고 묵은내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병원 치료나 영양제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입냄새가 납니다 또는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네네. 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그걸 치료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종의 병이 오기 전에 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병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특히 네네. 위장 검사를 해보거나 간 검사를 해보거나 신장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검사 이상은 안 나오는 거죠. 네네네. 하지만 그 기능이 뭔가가 약해지고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이런 입냄새이기 때문에 사실 입냄새를 없애는 데는 영양제라든지 한약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양제로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간을 활성화시키고 심장을 활성화시키고 부신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찌꺼기를 다 녹여내. 이게 너무 영양제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한약으로
한약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에게 40대 남성분이 네. 다리가 차고 시리다고 저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 너무나도 특이하게 그분이 40대인데도 몸에서 60대, 70대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거야. 굉장히 쾌쾌하고 묵은 예, 냄새가 나는 거죠. 예. 따라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심장과 부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몸 전체를 대사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같이 해달라고 했고 예. 음식도 건강하게 드셔주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약을 한 달 정도 치료한 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몸의 냄새뿐만 아니라 입냄새 그리고 다리 시린 것까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죠. 예. 그걸 보면 어떤 병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 전체가 왜 그 병이 왔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한약 치료이기 때문에 결국 입냄새의 경우도 근본 원리를 찾아서 한약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입냄새나 몸냄새도 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서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령 위장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경우에는 위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해주면서 위장 정체가 되는 것을 좀 풀어주고 위장에 열이 있을 때 냄새가 올라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장에 열을 식혀주고 위에 점액과 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면 위장의 썩은 내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 호비로와 구강 건조로 아침마다 입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코가 폐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폐와 코를 촉촉하게 해주는 치료와 폐에 올라오는 열을 약간 식혀주는 치료, 활성화시켜주는 약재들을 처방해준다면 호비로로 인한 입냄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편도결석은요? 그것도 이 위장의 열에 의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편도 사이사이에 농축되게 되고 점액질이 농축되고 여기에 세균이 들어와서 분해하면서 편도결석이 형성되기 때문에 위장 열도 약간 식혀주고 위장을 촉촉하게 자양해주고 또 폐도 좀 촉촉하게 자양해줘서 인후 쪽이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이를 활성화시켜주는 약초들이 들어간다면 이런 편도결석이 현저히 덜 생기게 되겠죠. 왜 편도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은 몸 컨디션이 좋거나 그럴 때는 편도결석이 덜 생기는 거고 신경을 쓰고 과로를 할 때는 편도결석이 자주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몸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편도결석이 자주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장이 나쁘면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장도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빼주는 일종의 해독 기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독소가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되겠죠. 네네. 가장 많이 쌓이는 독소가 질소 독소이거든요. 질소 독소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가스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이 암모니아 가스가 혈류 중에 흡수돼서 돌아다니다가 폐를 통해서 돌을 때 폐에 흡수돼서 냄새가 난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소변 냄새? 맞아요.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나오는 암모니아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경우라면 사실 한약으로도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신장 자체에 찌꺼기가 끼어 있고 열이 떠 있다면 이런 필터링 자체가 좀 안 되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신장의 열을 식혀주고 그리고 신장을 촉촉하게 해주면서 이 신장의 여과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면 이런 독소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입냄새라든지 몸냄새가 좀 줄어들게 되어요. 네. 정리해보면 코에서 냄새가 나든 목에서 냄새가 나든 위장에서 냄새가 올라오든 또는 간이라든지 신장에서 냄새가 올라오건 가장 먼저는 각 장부의 열에 의해서 이런 냄새가 올라오니 각 장부의 열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열이 올라오는 근본은 각 장부가 조금 말라있고 진액이 농축되기 때문에 각 장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치료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각 장부가 정체되고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찌꺼기들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올라오므로 각 장부를 활성화시켜주는 약초들을 사용합니다. 웬만한 입냄새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간단한 문제네요. 그렇게 치료하면 다음부터 재발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타고난 이런 체질 같은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네네. 거고 만약에 그렇게 입냄새가 나서 이런 체질을 약간씩 바꿀 때는 어느 정도 바꿔놓으면 몇 개월에서 또 몇 년까지는 재발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몸을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수면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면 사실은 한 번 고쳐놓으면 아예 재발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때 한의학적인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입냄새만 가지고도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 몸의 각각의 장부를 좋아지게 함으로써 입냄새나 채취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